약간 그 앱등이의 마음을 좀 불지르는 그런 느낌. 원래도 좀 인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까지 양이 줄어버린다 이러면 좀 이게 원가 절감 때문에 일어나.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아이폰 16 얘기 들고 왔는데요. 아마 많이들 이제 기다리셨을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갤럭시 하느라 좀 정신이 없어갖고 약간 이제 못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은근히 소식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렌더링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점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자,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최근에 도면과 렌더링이 공개가 되었어요. 이 렌더링은 아이폰 16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인데요. 자, 카메라 쪽을 보면 기존과 좀 뭔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기존 아이폰을 보면 네모난 카메라 섬에 대각선으로 렌즈가 배치가 되었는데, 이 디자인에서는 약간 타원형 모양의 카메라 섬이 보이죠. 여기에 세로로 렌즈가 들어가고 또 플래시는 바깥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디자인을 가진 아이폰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폰 X과 XS 시리즈였는데, 그때도 이렇게 카메라 모듈이 위아래로 좀 긴 형태였죠. 좀 다른 거는 그때는 렌즈가 밖으로 보이진 않았고, 요새 아이폰은 이게 전부 다 각각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렌즈의 배열이 바뀌는 이유는 공간 비디오 촬영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공간 비디오는 비전 프로에서만 제대로 볼 수 있는 좀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광각과 초광각을 동시에 이용해서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아무래도 대각선보다는 수직 배열이 좀 더 유리하겠죠. 이 공간 비디오는 현재 아이폰 15 프로에만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이폰 16에서는 일반 라인업에도 추가가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도면을 보면 옆면 버튼에 음소거 스위치 대신 액션 버튼이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액션 버튼 같은 경우는 현재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나올 아이폰 16에서는 일반 라인업까지도 이게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의 아래쪽을 보면 또 하나의 버튼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아마도 새로운 버튼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판 아이폰의 경우는 이 위치에 원래는 밀리미터파 안테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크기나 모양 같은 걸 고려해 봤을 때 이게 밀리미터파 안테나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들어가 있는 안테나를 보면 전원 버튼보다 훨씬 더 넓고 크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면상에서는 크기나 모양 같은 게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아요. 현재 이 버튼이 캡처 버튼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건 물리 버튼이 아니라 정전식 버튼이고요. 약간 아이폰 SE에 있는 홈 버튼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압력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도 누르면 햅틱 피드백 같은 게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캡처 버튼은 뭐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좀 활용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뭐 DSLR이나 뭐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거 보면 이 셔터가 있잖아요. 이 셔터를 반 정도 누르면 이제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이걸 이제 반 셔터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비슷한 기능이 이 캡처 버튼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마 여러모로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자세한 건 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캡처 버튼은 일반과 프로 모델 모두 다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후면 카메라 디자인에 뭐 추가적인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크기가 커진다는 소식은 있었어요. 프로는 6.1인치에서 6.3인치로, 프로 맥스는 6.7인치에서 6.9인치로 바뀐다고 합니다. 0.2인치씩 커지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제법 차이가 느껴질 만큼 커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일반 라인업의 디자인, 이 수직 배열 카메라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기존의 대각선 배열이랑 이 수직 배열 어떤 게 더 괜찮아 보이시나요? 이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배터리에 대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아이폰 16의 배터리 용량은 3561mAh, 플러스는 4006mAh입니다. 기본 모델은 아이폰 15보다 용량이 늘어난 건데,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줄어든 거예요. 원래 같은 경우는 4383mAh였거든요. 프로 모델의 배터리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뭐 프로 맥스는 4676mAh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배터리 구조도 L자 형태에서 직사각형으로 변경이 될 거라고 합니다. 디자인 변경과 함께 용량도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프로는 아직 나온 게 없긴 하지만 세 가지 모델을 봤을 때 플러스 빼고는 배터리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플러스는 화면 크기와 배터리, 이것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배터리 하나만큼은 아이폰 중에서 가장 오래 가는데, 이번에 좀 너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원래도 좀 인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까지 양이 줄어버린다 이러면 좀 역대급으로 가장 인기가 없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원가 절감 때문에 일어나.
자, 다음 소식은 아이폰 SE 4세대 소식인데요. SE 4세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아무래도 좀 저렴하고 안에 갖출 건 다 갖춘 제품이니까요. 아마 이번에 디자인이 좀 대대적으로 변경이 될 거다. 이 소식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이폰 14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6.1인치 화면에 전면에는 노치가 있는 모습,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바로 SE 4세대에서도 노치가 아닌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위터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죠. 마진부에 따르면 아이폰 SE 4세대는 아직 개발 중인 단계이긴 한데 현재 아이폰 16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을 갖출 거다, 이렇게 전했어요. 다이나믹 아일랜드부터 앞서 보여드렸던 후면 카메라 섬 디자인까지 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플래그십 아이폰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후면에 렌즈가 하나만 탑재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뭐 칩셋 같은 경우도 당연히 최신 칩셋이 들어가진 않겠죠. 이 디자인이 나오고 나서 반응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기본 모델과 좀 무슨 차이가 있냐, 뭐 차라리 뭐 미니 사이즈로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반응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사실 미니 사이즈로 나오면 라인업 구성이 뭐 화면 크기별로 뭐 굉장히 예쁘게 되긴 할 텐데 아무래도 요즘 이제 화면 큰 거를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미니를 굳이 다시 부활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출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유력한 상황이고요. SE 4세대는 저렴한 가격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까지 함께 기대해볼 수 있는, 생각보다는 제법 기대가 되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SE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또 나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아이폰 소식 한번 쫙 모아봤는데요. 저는 다른 제품들보다도 이 SE 4세대 이 제품이 참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이제 저는 SE는 약간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거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이제 진짜 좀 새로운 제품으로 나오게 될 거다 이러니까 약간 그 앱등이의 마음을 좀 불지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SE란 제품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이폰에 꽂힌 게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분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저렴한 가격과 준수한 칩셋, 거기에 이번에 SE 4세대가 이 소식대로 디자인까지 최신 디자인을 가진다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